오늘 아침 어떠셨어요? 눈 뜨고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뻐근하지는 않았나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는데 어지러워서 잠깐 멈추지는 않았나요? 세면대에서 세수하고 나서 안경이 어디 갔는지 기억이 안 나지는 않았나요? 안경 어디 뒀지? 5분 동안 찾습니다. 침실 서랍, 거실 탁자, 부엌 식탁. 결국 화장실 선반에서 발견합니다. 아침 식사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납니다. 어제 혈압약 먹었나?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오늘 것만 먹기로 합니다. 물컵을 들어 올리는데 손이 조금 떨립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물을 따르다가 조금 흘립니다. 에이,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이런 하루 익숙하신가요? 이건 겁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80 넘으면 원래 이래. 조심하면서 살아야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정비 타이밍입니다. 자동차도 10만 킬로 타면 점검받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80세가 넘었다면 지금이 바로 정비소에 들어갈 때입니다. 85세는 조심할 나이가 아니라 계획을 바꿀 기회예요. 통계가 말해주는 냉혹한 진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라는 거 아시죠? 하지만 건강 수명은 73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83세까지 살긴 하는데 73세부터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10년을 누워서 혹은 휠체어에 앉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85세를 건강하게 넘기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무엇이 다를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 명확합니다. 85세를 못 넘기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4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4가지는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공통점, 보이지 않는 곳에 중요한 걸 둔다. 아침에 안경 찾느라 5분 쓰셨죠? 이게 단순히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이게 반복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압이 올라가면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혈압약은 어제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셨죠? 이것도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약을 빼먹으면 혈압이 요동치고 혈압이 요동치면 심장에 무리가 가고 심장에 무리가 가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85세를 건강하게 넘기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중요한 것을 보이는 곳에 둡니다. 오늘 즉시 이렇게 해보세요. 현관 신발장 위에 혈압기를 고정 배치하세요. 왜 신발장이냐고요? 매일 나갈 때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보이면 잊지 않습니다. 아침에 현관 지나가면서 아, 혈압 재야지 자동으로 생각나요. 측정하고 나서 바로 옆 수첩에 숫자 적으세요. 날짜, 시간, 혈압, 맥박. 딱 이것만. 혈압약은 어떻게 하냐고요? 약통을 일주일치로 나눠서 매일 아침 먹을 자리, 예를 들면 식탁 한가운데 두세요. 투명한 약 케이스 사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나눠 담으세요. 아침 먹으면서 오늘 거 비었네, 먹었구나, 한눈에 확인됩니다. 안경은요? 목에 거는 안경줄 사세요. 1,000원짜리면 됩니다. 벗을 일 있으면 목에 걸어두면 절대 안 잃어버립니다. 그런 거 하기 귀찮아. 아니에요. 이게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 매일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 내일부터 운동 열심히 할 거야. 다음 주부터 식단 관리 제대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내일이 되면 또 미룹니다. 다음 주가 되어도 시작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가 부담스럽기 때문이에요. 85세를 건강하게 넘기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오늘 작게
자주 합니다. 식탁엔 상비찬 시스템. 냉장고 문 여세요. 달걀이 몇 개 있나요? 오늘부터 달걀 2개, 두부 반모를 상비찬으로 지정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2가지는 항상 냉장고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떨어지면 바로 사오세요. 왜냐고요? 달걀과 두부는 80대가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이거든요. 씹기 쉽고 소화 잘 되고 영양 많고 조리 간단합니다. 아침엔 달걀찜이나 계란 후라이, 점심엔 두부조림이나 순두부찌개. 이것만 있어도 하루 단백질 절반은 채웁니다. 고기는 안 먹어요? 고기도 좋아요. 하지만 80대는 고기 씹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상비찬은 달걀과 두부인 겁니다. 점심 저녁 후 10분 지방 걷기. 운동하려면 밖에 나가야지. 아니에요. 집 안에서도 충분합니다. 점심 먹고 설거지 끝나면 10분 지방 걷기 시작하세요. 거실, 안방, 부엌, 화장실, 거실. 이 코스를 천천히 걸으세요. 10분이면 됩니다. 저녁 먹고 또 10분. 하루 20분이에요. 밖에 나갈 필요도 없고 날씨 걱정도 없고 넘어질 위험도 적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 그려놓으세요. 걸었으면 동그라미에 색칠하세요. 일주일 후 달력 보면 동그라미가 14개 채워져 있을 겁니다. 그게 성취감이에요. 3번째 공통점, 사람을 안 만난다. 혼자 사시나요? 아니면 배우자랑 둘이 사시나요? 하루에 몇 명이랑 대화하세요? 별로 할 말도 없는데. 이게 위험합니다. 85세를 못 넘기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사회적 고립이에요. 사람을 안 만나면 말을 안 하게 되고, 말을 안 하면 뇌가 안 움직이고, 뇌가 안 움직이면 치매가 빨리 옵니다. 그리고 우울증도 같이 옵니다. 전화 333 규칙. 오늘부터 전화 333 규칙을 시작하세요. 하루 3통, 3분 이상, 3사람에게. 아침에 1통, 이웃 안부 전화. 어제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 춥네요. 점심에 1통, 가족 1명에게. 밥은 먹었니? 나는 오늘 뭐 먹었어? 저녁에 1통, 친구 1분에게. 오랜만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각 통화 3분 이상. 짧게 끝내지 마세요. 뭘 그렇게 오래 얘기해? 3분이 오래요? 아니에요. 3분은 금방입니다. 하지만 이 3분이 당신의 뇌를 깨웁니다. 누구랑 통화했는지,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하려고 뇌가 작동합니다. 내일 또 전화할 때 어제 그 얘기 어떻게 됐어? 물어보려고 기억을 저장합니다. 이게 뇌 운동이에요. 4번째 공통점, 내일로 미룬다. 내일 시작할게. 다음 주부터 할게. 날씨 좋아지면 할게. 이렇게 미루다가 결국 안 하게 됩니다. 85세를 건강하게 넘기는 사람들은 오늘 합니다. 오늘, 지금, 당장. 이 글 읽으시는 지금, 이 순간. 일어나서 물 한 잔 드세요. 천천히, 조금씩 마시세요. 됐나요? 오늘의 첫 번째 건강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달력 꺼내세요. 오늘 날짜에 동그라미 하나 그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써넣으세요. 혈압 측정, 10분 걷기, 전화 3통, 물 8잔. 오늘부터 이 4가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1개씩 했으면 동그라미에 색칠하세요. 이번 주가 정말 달라집니다. 고작 이런 걸로 달라진다고요? 네, 달라집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혈압 매일 같은 시간에 재고 기록하세요. 약은 투명 케이스에 넣어서 식탁에 두세요. 달걀 2개, 두부 반모 상비하세요. 점심 저녁 후 10분씩 지방 걸으세요. 전화 3통, 3분 이상, 3사람에게 하세요. 일주일 후 거울 보세요. 표정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눈빛이 살아있을 겁니다. 가족이 말할 겁니다. 요즘 기운이 좋아 보이세요. 82세 이순자 씨의 변화. 이순자 씨는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다 멀리 살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하루 종일 TV만 보셨대요. 밥도 대충 라면으로 때우고 약도 가끔 빼먹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 하셨죠. 그러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는데 그날 깨달으셨대요.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그날부터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현관에 혈압기 두고 매일 아침 측정. 약통을 일주일치로 나눠서 식탁에 배치. 달걀이랑 두부 항상 냉장고에 상비. 점심 저녁 후 10분씩 지방 걷기. 하루 3번 전화하기. 아래층 이웃, 딸, 옛날 친구.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순자 씨는 아파트 경로당에서 제일 정정하신 분 중 하나래요. 매주 수요일엔 친구들이랑 장 보러 다니시고 금요일엔 손주 돌봐주러 가시고 일요일엔 교회 다니세요. 선생님, 작년에 넘어졌을 때 그냥 포기했으면 지금 제가 없었을 거예요. 이순자 씨가 하신 말씀입니다. 78세 김철수 씨의 후회.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김철수 씨는 78세까지 정정하셨어요. 매일 산책하시고 친구들이랑 바둑 두시고 건강하게 사셨죠. 그런데 79세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집에만 있게 됐어요. 산책도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바둑도 못 뒀죠. 괜찮아. 코로나 끝나면 다시 하면 되지.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가 끝났는데 김철수 씨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하셨어요. 1년 동안 안 움직이니까 다리 근육이 빠졌어요. 걷기가 힘들어졌죠. 1년 동안 사람 안 만나니까 말하기가 어색해졌어요. 대화 자체가 귀찮아졌죠. 1년 동안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증이 왔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죠. 지금 김철수 씨는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가족들이 말합니다. 그때 집에서라도 운동하고 전화라도 자주 했으면. 차이는 오늘에서 시작됩니다. 이순자 씨와 김철수 씨의 차이가 뭘까요? 나이? 아니요, 비슷했어요. 건강? 아니요, 둘 다 괜찮았어요. 환경? 아니요, 둘 다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차이는 딱 하나. 이순자 씨는 오늘 시작했고 김철수 씨는 내일로 미뤘습니다. 85세, 겁낼 이유 없습니다. 85세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무서운 건 준비 안 하고 85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75세든 80세든 85세든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보이는 곳에 두고 작게, 자주. 이게 비밀입니다. 혈압기는 현관 신발장 위, 약통은 식탁 한가운데, 달걀 2개, 두부 반모는 냉장고에 상비, 점심 저녁 후 10분씩 지방 걷기, 전화 3통, 3분 이상, 3사람에게. 이 5가지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후 당신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한 달 후 당신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6개월 후 당신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시작일 뿐입니다. 85세를 건강하게 넘기려면 4가지 치명적 공통점을 모두 피해야 해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드렸죠. 대충 관리. 그렇다면 나머지 3가지는 뭘까요? 두 번째는 병을 키우는 습관입니다. 약은 먹는데 염분 당분 관리는 안 하고, 걷긴 걷는데 근육 운동은 안 하고, 건강검진은 받는데 결과는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대충 하면 병이 커집니다.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물으십니다. 혈압약 잘 드시고 계세요? 네, 먹고 있어요. 식단 조절은요? 그럭저럭 하고 있죠.
운동은요? 가끔 걸어요.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런데 잘 먹고 있다. 그럭저럭 하고 있다. 가끔 걸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대충이 병을 키웁니다. 약은 매일 먹는데 저녁엔 라면 끓여 먹습니다. 혈압약 먹으면서 김치찌개 국물 다 드시죠? 당뇨약 먹으면서 식혜, 수정과 드시죠? 약 먹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에요.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약은 증상을 관리하는 겁니다.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혈압약을 먹어도 짠 음식 계속 먹으면 혈압은 또 오릅니다. 당뇨약을 먹어도 단 음식 계속 먹으면 혈당은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약을 더 강한 걸로 바꿔야 하고 약이 강해질수록 부작용도 커지고 결국엔 합병증이 옵니다. 신부전, 망막병증, 심근경색, 뇌졸중. 이게 다 대충 관리의 결과입니다. 75세 박영수 씨는 70세부터 고혈압약을 드셨어요. 매일 꼬박꼬박 잘 드셨죠. 나는 약 잘 먹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식습관은 안 바꾸셨어요. 아침엔 된장찌개에 밥 한 그릇, 점심엔 김치찌개에 밥 한 그릇, 저녁엔 국물 있는 반찬에 또 밥. 김치는 물론 안 헹구고 그냥 드셨죠. 국물도 다 드셨고요. 내가 평생 이렇게 먹었는데 뭐. 5년이 지났습니다. 75세의 박영수 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약은 잘 드셨는데 염분 섭취가 너무 많으셨어요. 하루 권장량의 3배를 드셨습니다. 지금 박영수 씨는 왼쪽 팔다리를 못 쓰십니다. 말도 어눌하세요. 가족들이 후회합니다. 그때 식단이라도 제대로 관리했으면. 약은 꾸준히, 염분 당분은 확실히. 약은 꾸준히 먹는 건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염분과 당분을 확실히 관리해야 약이 효과를 냅니다. 어떻게 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 전 혈압 측정 루틴. 매일 아침 식사 전에 혈압을 재세요. 왜 식사 전이냐고요? 식사 후엔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정확한 수치를 알려면 식사 전이 좋아요. 화장실 다녀오시고 5분 정도 앉아서 숨 고르세요. 그 다음에 재세요. 혈압기 팔에 감고 버튼 누르고 조용히 기다리세요. 삐삐삐 소리 나면 숫자 확인하세요. 수축기, 이완기, 맥박. 이 세 가지를 수첩에 기록하세요. 1월 15일 월요일 7시 30분 혈압 135에 82, 맥박 72 이렇게 해요. 매일 기록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요즘 계속 140 넘네. 이러면 바로 병원 전화하세요. 선생님, 요즘 혈압이 계속 140 넘는데요. 그러면 약 조절하거나 식단 지도를 해주십니다. 이게 확실한 관리입니다. 수첩 기록의 힘.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람 기억은 부정확해요. 특히 나이 들면 더 그렇죠. 어제 혈압이 얼마였지? 잘 기억 안 나는데.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러면 의사 선생님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첩에 적어 놓으면 다릅니다. 지난주 월요일 138, 화요일 142, 수요일 145.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명확하죠? 의사 선생님도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수첩은 작은 거 하나 사세요. 혈압기 옆에 두세요. 펜도 같이 두고요. 측정하고 바로 적는 습관 들이세요. 정상 혈압은 수축기 120, 이완기 80 이하입니다. 수축기 140 이상, 이완기 90 이상이면 고혈압이에요. 만약 측정했는데 160에 100 이렇게 나왔다. 바로 병원 전화하세요. 당일에 혈압이 갑자기 160까지 올라갔는데요. 응급실 가야 할 수도 있어요. 괜찮겠지. 내일 보자.
이러면 안 됩니다. 뇌졸중은 한순간에 옵니다. 이제 식단 이야기 해볼까요? 한국 사람들이 염분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김치입니다. 김치 한 접시에 염분이 약 23지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이 56지인데 김치 두세 접시만 먹어도 이미 초과해요. 그럼 김치를 아예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헹궈서 드세요. 김치 접시에 담기 전에 물에 한번 헹구세요. 살짝만요. 그럼 표면의 양념이 씻겨나가면서 염분이 30에서 40% 줄어듭니다. 맛이 없어지잖아요. 처음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먹으면 적응됩니다. 오히려 나중엔 안 헹군 김치가 너무 짜게 느껴져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미역국, 북어국. 국물 있는 음식 좋아하시죠? 문제는 국물에 염분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국 한 그릇에 염분이 3에서 4g 들어있어요. 그럼 국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국물을 절반만 남기세요. 건더기는 다 드세요. 두부, 고기, 채소 다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국물은 절반만. 처음엔 아쉬울 수 있어요. 국물이 맛있는데. 하지만 이게 당신 혈관을 지킵니다. 라면 하나에 염분이 약 5에서 6g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 전부를 라면 하나로 채우는 겁니다. 가끔 먹는 거야 괜찮지 않나요? 가끔이 문제예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요, 그것도 많아요. 한 달에 한 번?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아예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럼 뭘 먹어요? 국수 삶아서 멸치 육수에 넣어 드세요. 염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오후 3시쯤 되면 출출하시죠? 과자 봉지 뜯으시나요? 아니면 빵 드시나요? 이것도 문제예요. 과자와 빵엔 당분과 염분이 둘 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간식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방울토마토나 요거트로 바꾸세요. 방울토마토는 씻어서 한 접시 준비해 두세요. 냉장고에서 꺼내 놓으면 금방 먹을 수 있어요. 요거트는 무가당으로 사세요. 단 게 좋으시면 과일 조금 넣어 드시고요. 이렇게 바꾸면 당분, 염분 섭취가 확 줄어듭니다. 78세 최영희 씨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셨어요. 약은 잘 드셨는데 간식으로 과자를 자주 드셨죠. 과자 좀 먹는 게 뭐가 나빠? 혈당이 요동쳤습니다. 아침엔 110, 오후엔 180, 저녁엔 150. 들쭉날쭉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간식 조절하셔야 해요. 최영희 씨는 과자를 방울토마토로 바꾸셨어요. 3개월 후 혈당이 안정됐습니다. 아침 110, 오후 120, 저녁 115. 일정하게 유지됐죠. 지금은 약도 줄였어요. 선생님, 과자만 끊었는데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운동하려면 헬스장 가야 하나요? 공원까지 가야 하나요? 아니요, 집에서 하세요. 85세 넘어서 운동의 목적은 근육 유지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넘어지고, 넘어지면 골절되고, 골절되면 누워 지내게 되고, 누워 지내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지켜야 해요. 제일 중요한 운동이 뭔지 아세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운동이에요? 이게 하체 근육을 쓰는 대표적인 동작이에요. 의자에 앉으세요. 팔은 가슴에 모으세요. 천천히 일어서세요. 다시 천천히 앉으세요. 이게 1회, 10회 반복하세요.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그럼 5회부터 시작하세요. 괜찮습니다. 아침 일어나서 10회, 점심 먹고 10회, 저녁 먹고 10회, 하루 30회예요. 이것만 해도 허벅지 근육이 유지됩니다. 싱크대 앞에 서세요. 양손으로 싱크대를 잡으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세요.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세요. 앉는 것처럼. 너무 깊이 내려가지 마세요. 무릎이 90도 정도면 충분해요. 다시 천천히 일어서세요. 이게 1회, 10회 반복하세요. 하루에 한 번, 저녁 설거지 전에 하세요. 이게 하체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집 안복도를 걸으세요. 거실, 안방, 부엌, 화장실, 거실. 이 코스를 천천히, 편안하게 걸으세요. 10분이면 됩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하루 30분이에요. 밖에 나가서 걷는 게 더 좋지 않나요? 밖에 나가는 것도 좋죠. 하지만 날씨가 나쁘면요? 비 오면요? 눈 오면요? 미세먼지 심하면요? 집 안에서 걸으면 날씨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위험도 적어요. 계단 운동도 해야 하나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반드시 손잡이를 잡으세요. 한 층만 오르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올라갈 때 천천히 한 계단씩 손잡이 꼭 잡고, 내려올 때 더 천천히 한 계단씩 손잡이 꼭 잡고,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합니다.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서 넘어지기 쉬워요.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계단이 무서운데요? 그럼 안 해도 됩니다. 의자 일어나 앉기와 싱크대 스쿼트만 해도 충분해요. 80세 김영철 씨는 운동을 열심히 하셨어요. 매일 아침 산에 오르셨죠. 나는 건강해. 매일 산 타는데 뭐. 어느 겨울날 계단에서 미끄러지셨어요. 손잡이를 안 잡고 내려오시다가 고관절 골절 수술하고 3개월 입원하셨어요. 퇴원 후엔 예전처럼 못 걸으세요. 지팡이 짚고 다니십니다. 그때 손잡이만 잡았어도. 85세 이상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넘어지는 겁니다. 젊을 땐 넘어져도 일어나면 돼요. 괜찮아요. 하지만 85세에 넘어지면 골절됩니다. 고관절, 척추, 손목. 골절되면 수술해야 하고, 수술하면 입원해야 하고, 입원하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다시 못 일어납니다.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게 최우선입니다. 집안에서 뭐 신고 다니세요? 슬리퍼요? 양말만 신으세요? 둘 다 위험합니다. 슬리퍼는 벗겨질 수 있어요. 걸리면 넘어집니다. 양말만 신으면 미끄러워요. 특히 마룻바닥에서. 미끄럼 방지 실내화를 사세요. 밑창에 고무로 된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거요. 인터넷에서 노인 미끄럼 방지 실내화 검색하면 나옵니다. 10,000원이면 삽니다. 이거 신고 다니세요. 화장실 갈 때도, 부엌 갈 때도 항상. 화장실이 제일 위험합니다. 바닥이 젖어 있고, 좁고, 일어서고 앉고 반복하니까요. 화장실에 손잡이 꼭 설치하세요. 변기 옆에 하나, 샤워 부스에 하나. 지벽에 구멍 뚫기 싫은데요? 흡착식 손잡이가 있어요. 타일에 붙이는 거요. 벽에 구멍 안 뚫어도 됩니다. 20,000원이면 삽니다. 이거 설치하는 게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샤워 후 나올 때 물기 때문에 미끄러워요. 욕실 매트 깔아놓으세요. 밑에 미끄럼 방지 처리된 거요. 그리고 물기는 바로 닦으세요. 나중에 마르겠지. 이러지 마시고 샤워 끝나면 바로 수건으로 바닥 물기 닦으세요. 77세 정순덕 씨는 넘어지는 게 무서워서 집안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미끄럼 방지 실내화 신고, 화장실에 손잡이 2개 설치하고, 욕실 매트 깔고, 복도에 야간 조명 켜놓고, 침대 높이도 낮춰서 발이 바닥에 닿게 했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82세가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으세요. 친구들은 다 한두 번씩 넘어졌는데 나는 안 넘어졌어요. 집을 안전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매일 한꺼번에가 아니라
오늘 적게, 여러 번.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내일부터 헬스장 등록해서 열심히 할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지금 의자에서 일어나세요. 1회만 하세요. 됐나요? 오늘의 운동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2회 하세요. 모레는 3회 하세요. 일주일 후엔 10회 할 수 있을 겁니다.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적게, 자주, 꾸준히. 이게 85세를 넘기는 비결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약은 꾸준히 먹되 염분 당분은 확실히 관리하세요. 아침 식사 전 혈압 측정하고 수첩에 기록한 후 이상 치면 바로 상담. 김치는 헹궈 먹고 국물은 절반 남기고 간식은 방울토마토 요거트로. 운동은 집에서 의자 일어나 앉기 10회. 3번. 싱크대 스쿼트 10회. 복도 걷기 10분 3번. 계단은 손잡이 잡고 한층만. 미끄럼 방지 실내화 신고 화장실 손잡이 설치. 욕실 매트 깔기. 내일 한꺼번에가 아니라 오늘 적게 여러 번.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공통점이었어요. 병을 키우는 대충 관리. 그렇다면 세 번째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고립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뇌는 빠르게 늙습니다. 사람을 안 만나면 말을 안 하게 되고 말을 안 하면 뇌가 안 움직이고 뇌가 안 움직이면 치매가 옵니다. 그리고 우울증도 같이 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누구랑 대화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 먹고 TV 보고 점심 먹고 또 TV 보고 저녁 먹고 또 TV 보고 말을 한 게 있나요? 별로 없는데요? 이게 문제입니다. 침묵이 뇌를 죽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기억력은 금방 흐릿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안 하면 언어 영역이 약해지고 생각을 안 하면 인지 영역이 약해지고 감정을 표현 안 하면 감정 영역이 약해집니다. 마치 근육처럼요. 운동 안 하면 근육이 빠지는 것처럼 대화 안 하면 뇌가 빠집니다. 81세 김순옥 씨는 80세까지 정정하셨어요. 남편이랑 둘이 사셨는데 매일 대화하셨죠. 아침에 오늘 뭐 먹을까? 점심엔 날씨 좋네. 산책 갈까? 저녁엔 뉴스 봤어? 요즘 세상 참. 이렇게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김순옥 씨는 혼자가 되셨습니다. 자식들은 다 멀리 살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 오는 게 전부. 친구들도 다 돌아가셨거나 요양원에 계세요. 이웃들, 아파트라서 옆집 사람 얼굴도 모릅니다. 하루 종일 혼자. 아침에 일어나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점심 먹고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저녁 되어서야 딸한테 전화 한 통. 잘 지내니? 응, 나도 괜찮아. 응, 밥 먹었어. 3분 통화 끝. 이게 하루 전부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81세가 된 김순옥 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말이 느려졌어요. 단어가 잘 안 떠올라요. 그거 있잖아. 그거. 뭐더라. 기억력도 떨어졌어요. 아침에 뭐 먹었는지 점심때 기억 못해요. 표정도 무표정해졌어요. 웃는 일이 없으니까요. 딸이 걱정돼서 병원 모시고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도인지장애입니다. 사회적 고립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고립이 치매를 부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명확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50% 높습니다. 50%요? 왜 그럴까요? 대화가 없으면 언어 능력이 떨어집니다. 기억력이 감퇴합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치매로 이어집니다. 운동이 뇌에 좋다면서요? 네, 운동도 중요해요. 하지만 뇌 운동으로는 대화만 한 게 없습니다. 대화할 때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먼저 상대방 말을 듣습니다. 청각 영역 활성화. 그 말을 이해합니다. 언어 영역 활성화. 무슨 얘기할지 생각합니다. 인지 영역 활성화. 말로 표현합니다. 운동 영역 활성화. 상대방 표정을 봅니다. 시각 영역 활성화. 감정을 느낍니다. 감정 영역 활성화. 뇌의 거의 모든 영역이 동시에 작동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뇌 운동이에요. 오늘 전화 333부터 시작하세요. 그래도 만날 사람이 없는데요? 전화하세요. 직접 만나는 게 제일 좋지만 전화도 충분히 효과적이에요. 오늘부터 전화 333 규칙을 시작하세요. 하루 3통, 3분 이상, 3사람에게. 누구한테요? 아침엔 이웃에게. 점심엔 가족 1명에게. 저녁엔 친구 1분에게. 아침, 이웃 안부 전화 아침 9시쯤 같은 아파트 아는 분께 전화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덕분에요. 오늘 날씨 춥네요. 외출하실 거예요? 아니요, 집에 있을 거예요. 그럼 저도 집에 있어야겠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연락할게요. 이렇게요.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엄청 큰 의미가 있어요. 일단 상대방 목소리를 들었어요. 뇌가 청각 정보를 처리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이해했어요. 뇌가 언어를 해석했습니다. 적절한 답을 찾았어요. 뇌가 사고했습니다. 말로 표현했어요. 뇌가 운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롭지 않았어요. 점심, 가족 1명에게 점심 먹고 나서 자식이나 손주한테 전화하세요. 잘 지내니? 네, 엄마. 잘 지내요. 밥은 먹었어? 네,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었어요. 나는 오늘 된장찌개 끓여 먹었어. 맛있게 드셨어요? 응. 그런데 요즘 입맛이 없어서 조금만 먹었어. 왜요?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야, 나이 들어서 그래. 괜찮아. 이렇게요. 자식 입장에서도 좋아요. 부모님 안부 확인되니까요. 당신 입장에서는 더 좋아요.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이게 삶의 의욕을 만듭니다. 저녁, 친구 1분에게 저녁 먹고 나서 옛날 친구 1분께 전화하세요. 여보세요? 나야.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그럭저럭 지내지 뭐. 너는? 나도 그래. 요즘 다리가 아파서 잘 못 돌아다녀. 나도 그래.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그러게. 그래도 건강 챙겨야지. 맞아. 너도 조심해. 친구끼리는 편해요. 격식 차릴 필요 없고 부담스럽지 않고. 그냥 요즘 어때? 이것만 물어도 10분은 금방 가요. 통화 주제는 어렵게 잡지 마세요.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제 먹은 음식 얘기하세요. 나 어제 삼계탕 먹었어. 너는? 오늘 걸은 거리 얘기하세요. 오늘 10분 걸었어. 다리가 좀 아프긴 한데 그래도 걸어야 돼. 내일의 약속 얘기하세요. 내일 병원 가야 해. 정기검진이거든. 날씨 얘기하세요. 요즘 날씨 좋지? 봄이 왔나 봐. TV 프로그램 얘기하세요. 어제 TV에서 뭐 봤어? 나는 드라마 봤어.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면 돼요. 무거운 주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철학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일상 얘기, 이게 최고입니다. 76세 박철수 씨는 혼자 사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셨대요. 친구들, 다 죽거나 아파서 연락 안 돼.
자식들, 바빠서 내가 먼저 전화하기 미안해. 그래서 혼자 지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2333 규칙을 알려드렸대요. 아빠, 하루에 3명한테 전화하세요. 3분 이상씩요. 처음엔 귀찮아 하셨대요. 뭘 그렇게 자주 전화해? 그래도 딸 말이니까 해보셨대요. 아침엔 아래층 김 씨한테, 점심엔 딸한테, 저녁엔 옛날 직장 동료한테.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철수 씨가 완전히 달라지셨대요. 말이 빨라졌어요. 단어도 잘 떠올라요. 기억력도 좋아졌어요. 어제 무슨 얘기했는지 다 기억해요. 표정도 밝아졌어요. 웃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지금은 전화 3통이 아니라 5통씩 하신대요. 할 얘기가 많아서요. 동네 역할 하나를 맡으세요. 전화도 좋지만 직접 만나는 게 더 좋아요. 어디 가서 만나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동네에서 역할 하나 맡으세요. 아파트 게시판 정리, 경로당 출석 체크, 텃밭 물 주기, 공동 화단꽃 가꾸기. 뭐든 좋아요. 아파트 게시판 정리. 아파트 게시판 있죠? 벽보 붙이는 곳. 거기 오래된 전단지들 떼어내고 새 공지 정리하는 일.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정하세요. 관리사무소에 말씀하시면 좋아하세요. 제가 게시판 정리 좀 할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이 되면 일어나는 이유가 생깁니다. 오늘 게시판 정리 날이네. 게시판 정리하다 보면 이웃들 만나요. 게시판 정리하세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깔끔하네요. 이런 대화 하나하나가 뇌를 깨웁니다. 경로당 출석 체크. 경로당 다니세요? 거기서 출석 체크 담당 맡으세요. 누가 왔는지 명부에 체크하는 일. 간단하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김순자 씨 오셨어요. 네, 체크했습니다. 박영수 씨는 어제 안 오셨네요? 감기 걸려서 못 왔대요. 그래요? 전화 한번 드려봐야겠네요. 이렇게 사람들 안부도 확인하고 대화도 나누고 역할이 있으면 나가는 이유가 생깁니다. 텃밭 물 주기. 아파트 공동 텃밭 있나요? 거기서 물 주는 담당 맡으세요. 매일 아침 9시, 저녁 6시 물 주러 나가면 다른 분들도 와 계세요. 상추가 크네요. 그러게요. 잘 크고 있어요. 물은 하루에 몇 번 주세요? 아침, 저녁 2번 줘요. 이런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역할이 주는 의미. 왜 역할이 중요할까요? 역할이 있으면 나가는 이유가 생깁니다. 만나는 사람이 생깁니다.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당신은 필요한 사람입니다. 게시판 정리하는 사람 필요해요. 출석 체크하는 사람 필요해요. 물 주는 사람 필요해요. 작은 역할이지만 이게 당신의 존재 이유가 됩니다. 79세 이정자 씨의 텃밭. 이정자 씨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집에만 계셨어요. 나이 들어서 뭐 하겠어. 그냥 쉬는 거지. 그런데 딸이 권했대요. 엄마, 아파트 텃밭에서 물 주는 사람 구한대요. 해보세요. 처음엔 거절하셨대요. 내가 그런 거 할 나이가 아닌데. 그래도 딸이 계속 권해서 해보셨대요. 매일 아침 9시, 저녁 6시 텃밭에 나가서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혼자 물만 주고 왔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다른 분들이 말 거시더래요. 상추 잘 크네요. 물 주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대화가 시작됐어요. 지금 이정자 씨는 텃밭 관리 총책임자예요. 물 주기뿐만 아니라 씨앗 심기, 잡초 뽑기, 수확까지 다 하세요. 그리고 텃밭 동호회도 만드셨대요. 회원이 15명이나 돼요. 선생님, 저 이제 바빠서 집에 가만히 못 있어요.
텃밭 일도 있고 동호회 모임도 있고 표정이 10년은 젊어 보이신데요. 손주에게 스마트폰 기능 하나 배우세요. 손주 있으세요? 손주한테 스마트폰 기능 하나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할머니, 유튜브 보는 법 가르쳐 줄까요? 그래, 가르쳐 줘. 손주가 옆에 앉아서 하나하나 알려줄 거예요. 여기 누르면 유튜브 켜져요. 여기서 뭐 보고 싶은 거 검색하면 돼요. 이렇게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처음엔 어려울 거예요. 이게 뭐야? 너무 복잡해. 하지만 손주가 인내심 갖고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배울 수 있어요. 왜 손주한테 배워야 할까요? 세대 간 소통이 되기 때문이에요. 손주 입장에서는 할머니한테 뭔가 가르쳐 드리는 게 뿌듯해요. 내가 할머니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당신 입장에서는 손주랑 시간을 보내는 게 행복해요. 우리 손주가 이렇게 똑똑하구나. 그리고 뇌 운동이 돼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뇌에 제일 좋거든요. 최순희 씨는 82세까지 스마트폰을 전화 받는 용도로만 쓰셨대요. 이게 뭐가 좋아? 복잡하기만 해. 그런데 손녀가 유튜브 보는 법을 가르쳐 드렸대요. 처음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하셨는데 손녀가 할머니 좋아하시는 트로트 노래 다 있어요 하니까 관심 가지셨대요. 진짜? 손녀가 나훈아, 송대관, 남진. 옛날 가수들 노래 다 찾아드렸어요. 최순희 씨가 깜짝 놀라셨대요. 이게 다 있네. 지금은 혼자서 유튜브로 트로트 듣고 요리 영상 보고 건강 정보도 찾아보신대요. 손녀가 가르쳐줘서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됐어요. 대화노트 쓰세요. 오늘부터 대화노트를 쓰기 시작하세요. 작은 노트 하나 사세요. 전화 통화하거나 사람 만난 후에 짧게 적으세요. 누구와 무엇을, 기분 점수. 1월 20일 월요일 아침 9시 아래층 김순자 씨. 날씨 얘기, 기분. 점심 12시, 딸. 손주 얘기, 기분 저녁 6시 친구 박영수. 건강 얘기, 기분 이렇게요. 기분 점수는 이모티콘으로 해도 되고 숫자로 해도 돼요. 5점 만점 또는 기분 5점 중사점 이렇게요. 왜 기록해야 할까요? 첫째, 기억에 도움이 됩니다. 어제 누구랑 통화했더라? 노트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둘째,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친구랑 통화를 한 번밖에 안 했네. 내일 전화해야겠다. 셋째, 성취감을 느낍니다. 일주일 후 노트 보면 빽빽하게 적혀 있을 거예요. 나 이번 주에 사람들이랑 많이 얘기했구나. 이게 뿌듯해요. 기록은 내일의 대화를 부릅니다. 노트에 적혀 있으면 내일 전화할 때 이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어제 다리 아프다고 했는데 좀 나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방이 어머, 기억하고 계셨어요? 하면서 좋아해요. 대화가 이어지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대화는 외로움과 치매 위험을 낮춥니다. 외로움은 담배 하루 15개비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반대로 사회적 관계가 풍부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50% 낮습니다. 50%요. 그리고 치매 발병률도 45% 낮습니다. 대화, 관계, 소통. 이게 생명을 연장하는 겁니다. 80세 정미숙 씨는 1년 전부터 대화 노트를 쓰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엔 이거 뭐하러 써? 하셨는데 딸이 한번 해보세요 해서 시작하셨대요. 매일 전화 3통하고 노트에 적으셨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노트가 빽빽하게 채워져 있더래요. 365일, 3통 1095통. 1년 동안 1000번 넘게 대화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랑 얘기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정미숙 씨는 지금 치매 안심센터에서 인지 검사 받으면 항상 만점이 나오신대요.
선생님, 80세인데 머리가 이렇게 맑을 수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놀라신대요. 비결이 뭐예요? 매일 사람들이랑 대화해요. 하루 3번씩요. 정리해 볼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뇌는 빠르게 늙습니다. 대화가 최고의 뇌 운동입니다. 오늘 전화 333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엔 이웃 안부, 점심엔 가족 1명, 저녁엔 친구 1분. 통화 주제는 가볍게. 어제 먹은 음식, 오늘 걸은 거리, 내일의 약속. 동네 역할 하나 맡으세요. 아파트 게시판 정리, 경로당 출석 체크, 텃밭 물 주기. 손주에게 스마트폰 기능 하나 배우세요. 대화 노트에 누구와 무엇을 기분 점수 기록하세요. 기록은 내일의 대화를 부르고 대화는 외로움과 치매 위험을 낮춥니다. 하지만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3가지 공통점을 말씀드렸어요. 첫째, 대충 관리. 둘째, 병을 키우는 습관. 셋째, 고립. 그렇다면 4번째 마지막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먹고 자는 것입니다. 85세를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먹지 않고 제대로 자지 않습니다.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먹어야 해요. 오래 자는 게 아니라 깊게 자야 해요.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나이 들면 많이 먹어야 기력이 생긴다. 틀렸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걸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백날 밥만 3그릇 먹어봤자 소용없어요. 단백질이 없으면 근육이 빠집니다. 백날 국만 3그릇 먹어봤자 소용없어요. 영양은 없고 염분만 많습니다. 백날 과일만 먹어봤자 소용없어요. 당분만 올라가고 근육은 안 늘어납니다.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꼭 먹는 게 핵심입니다. 82세 윤병철 씨는 혼자 사세요. 아침엔 빵 1조각, 점심엔 라면, 저녁엔 밥 1그릇에 김치. 나 잘 먹고 있어. 배는 부르던데? 그런데 자꾸 넘어지셨어요.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요. 병원에 오셔서 검사 받았더니 근감소증이래요. 근육이 너무 적습니다. 단백질을 드셔야 해요. 윤병철 씨가 놀라셨죠. 나 잘 먹는데? 배부르게 먹는데?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배부르게 드시는 건 맞는데 단백질이 거의 없어요. 빵, 라면, 밥. 이건 다 탄수화물이에요. 그날부터 윤병철 씨는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아침엔 달걀 2개와 우유 1컵. 점심엔 생선 1토막과 두부 반모. 저녁엔 닭가슴살 조금과 콩나물 무침. 3개월 후 다리에 힘이 생기셨어요. 넘어지는 일도 없어졌고요. 선생님, 뭘 먹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하루 단백질 목표는 얼마일까요? 나이 들면 단백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근육을 만드는 게 단백질이거든요. 근육이 없으면 넘어지고, 넘어지면 골절되고, 골절되면 누워 지내게 되고, 누워 지내면 끝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꼭 먹어야 해요. 하루 단백질 목표, 자신의 몸무게 곱하기 1.0에서 1.2g. 계산해 볼까요? 몸무게가 60kg이면 60 곱하기 1.0 60g. 최소 60 곱하기 1.2 하면 72g을 권장합니다. 하루에 60에서 72g의 단백질을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걸 계산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만 드시면 됩니다. 아침, 달걀 2개, 우유 1컵. 달걀 2개 12g, 우유 1컵, 6g, 합계 18g. 아침에 18g 확보. 달걀 삶아서 드시거나, 계란 후라이 해서 드시거나, 달걀찜 해서 드세요. 우유는 따뜻하게 데워 드시는 게 좋아요. 찬 우유는 배 아플 수 있거든요.
점심, 생선 한 토막,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20g, 두부 반모 9g, 합계 29g. 점심에 29g 확보. 생선은 고등어, 삼치, 갈치, 동태. 뭐든 좋아요. 구워서 드세요. 두부는 두부조림해서 드시거나 순두부찌개 끓여 드세요. 저녁, 닭가슴살 조금, 콩나물 무침. 닭가슴살 70g은 16g, 콩나물 한 접시 3g, 합계 19g. 저녁에 19g 확보. 닭가슴살은 삶아서 찢어 드시거나 구워서 드세요. 콩나물은 무쳐서 드세요. 콩나물에도 단백질이 있어요. 하루 총합 18 더하기 29 더하기 19는 66g입니다. 60kg 기준으로 딱 맞죠? 이렇게만 드시면 단백질 걱정 끝입니다. 고기는 안 먹어요? 고기도 좋아요. 소고기, 돼지고기 다 좋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고기 씹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소화도 안 되고요. 그래서 생선, 달걀, 두부, 닭가슴살을 추천하는 겁니다. 씹기 쉽고 소화 잘 되고 조리 간단하거든요. 고기 드실 수 있으면 드세요. 하지만 꼭 부드럽게 익혀서 드세요. 77세 김영숙 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밥이랑 김치만 드셨대요. 고기? 비싸잖아. 생선? 가시 발라먹기 귀찮아. 그러다 넘어져서 병원 가셨는데 근육량이 너무 적다고 하셨대요.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달걀이랑 두부라도 드세요. 김영숙 씨가 생각하셨죠. 달걀이랑 두부는 싸네. 이거라도 먹자. 매일 아침 달걀 2개, 점심 두부 반모, 저녁 콩나물 무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셨어요. 계단도 잘 오르시고 넘어지는 일도 없어졌어요. 달걀이랑 두부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단백질만 먹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비타민 D도 필요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져요. 골다공증이 오고 조금만 넘어져도 골절됩니다. 비타민 D는 어떻게 섭취해요? 햇볕 쬐세요. 우리 피부가 햇볕을 받으면 비타민 D를 만들어요. 오전 10시에서 11시 15분만 햇볕 쬐세요. 왜 오전 10시에서 11시냐고요? 이 시간대가 자외선도 적당하고 비타민 D 합성도 제일 잘 돼요. 너무 이른 아침 7시에서 8시는 효과가 적고 한낮 12시에서 2시는 자외선이 너무 강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밖에 나가세요. 베란다도 괜찮아요. 팔을 걷어 올리세요. 팔뚝에 햇볕이 닿게 하세요. 15분 그냥 서 있으세요. 걸어도 좋고 앉아도 좋아요. 그냥 햇볕만 쬐면 됩니다. 창문 너머로는 안 돼요. 집 안에서 창문으로 햇볕 들어오는데 그거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유리가 자외선을 차단해요. 비타민 D는 자외선이 피부에 직접 닿아야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꼭 밖에 나가세요. 베란다 문 열고 나가세요. 80세 이순자 씨는 평생 집 안에만 계셨대요. 밖에 나가기 귀찮아. 그러다 넘어져서 손목 골절되셨어요.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골다공증이 심하대요. 비타민 D가 너무 부족합니다. 햇볕 쬐셔야 해요. 이순자 씨가 그날부터 매일 아침 10시 30분에 베란다 나가서 15분씩 햇볕 쬐기 시작하셨대요. 1년 후 뼈 밀도 검사에서 좋아지셨대요. 선생님, 햇볕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물은 매 끼니 전 한 컵. 나이 들면 갈증을 잘 못 느껴요. 목이 마른데도 괜찮아 하고 넘어가죠. 그러다 탈수가 옵니다. 탈수가 오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어지러워집니다. 넘어집니다. 신장이 나빠집니다. 변비가 옵니다. 그래서 물을 꼭 마셔야 해요. 매 끼니 전에 물 한 컵 마시세요. 아침 식사 전
물 1컵. 점심 식사 전 물 1컵. 저녁 식사 전 물 1컵. 하루 3컵이에요. 여기에 오전 간식 때 1컵, 오후 간식 때 1컵 더하면 하루 5컵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화장실 자주 가게 되는데요. 그게 정상이에요. 화장실 자주 가는 게 귀찮다고 물 안 마시면 안 됩니다. 신장이 망가져요. 화장실 가는 게 귀찮으면 집안에서 생활하세요. 멀리 나가지 말고요.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 찬물 마시면 배 아파요. 미지근한 물이 제일 좋아요. 보온병에 미지근한 물 담아 놓으세요. 수시로 마시세요. 83세 박철수 씨는 물을 거의 안 드셨대요. 목 안 마른데 뭐. 그러다 어느 날 어지러워서 넘어지셨어요.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탈수래요. 물을 너무 안 드셨어요. 하루 5잔은 드셔야 합니다. 박철수 씨가 그날부터 물병을 항상 옆에 두셨대요. 식사 전마다 꼭 1컵씩. 지금은 어지러운 증상도 없어지고 변비도 나아졌대요. 물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잠 잘 주무시나요? 자다가 자꾸 깨요. 새벽 3시에 깨면 다시 못 자요. 나이 들면 잠이 얕아져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깊게 자려면 습관을 바꿔야 해요. 취침 90분 전에 TV 끄세요. 핸드폰 내려놓으세요. 왜 90분이냐고요? 뇌가 잠들 준비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TV나 핸드폰 보면 뇌가 자극받아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즉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그러면 잠이 안 와요. 밤 8시에 자고 싶으면 저녁 6시 30분에 TV 끄세요. 그 다음엔 뭐 하냐고요? 따뜻한 물 1컵 마시세요. 저녁 7시쯤 따뜻한 물 1컵 천천히 마시세요. 따뜻한 물이 체온을 살짝 올려줘요. 그 다음에 체온이 내려가면서 졸음이 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예요. 저녁 7시 30분쯤 노트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적으세요. 오늘 넘어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딸한테 전화 와서 감사합니다. 오늘 밥 맛있게 먹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왜 감사일기를 쓰냐고요? 긍정적인 생각이 숙면을 돕기 때문이에요. 부정적인 생각하면서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와요.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걱정이네. 자식들이 안 찾아오네. 이런 생각하면 뇌가 활성화돼요. 잠이 안 오죠. 하지만 감사한 일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면 잠이 와요. 79세 최영희 씨는 매일 밤 잠을 못 주무셨대요. 자다가 2-3번 깨고 새벽 4시에 깨면 다시 못 자고, 그러다 낮에 졸려서 소파에서 자고, 그러면 또 밤에 잠 못 자고. 악순환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면 위생을 알려주셨어요. 저녁 7시에 TV 끄기 7시 30분에 따뜻한 물 1컵. 8시에 감사일기 쓰기. 8시 30분에 잠자리 들기. 최영희 씨가 이 루틴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2주 후 잠이 깊어졌대요. 새벽에 안 깨고 아침까지 푹 주무시고. 선생님, 제가 이렇게 잘 잘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주 2회는 무알코올 데이. 술 드시나요? 저녁에 소주 1잔 정도는. 술은 수면을 방해해요. 술 먹으면 잘 잔다던데요? 처음엔 잠이 빨리 와요. 하지만 얕게 자요. 그리고 자다가 깨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요. 술은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평생 마시던 술을 갑자기 끊기 힘들죠? 그러면 줄이세요. 주 2회는 무알코올 데이로 정하세요. 월요일과 목요일, 이 이틀은 술 절대 안 마시는 날. 나머지 날은 1잔만. 이렇게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주 3회, 주 4회로 늘리세요. 82세 윤병철 씨는
평생 술을 드셨대요. 매일 저녁 소주 한 병씩. 내 낙이 술인데 뭐. 그러다간 수치가 나빠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경고하셨죠. 술 끊으셔야 합니다. 윤병철 씨가 고민하셨어요. 평생 마신 술을 어떻게 끊어? 그래서 일단 주 2회 무알코올 데이부터 시작하셨대요. 월요일, 목요일은 절대 안 마시기. 힘들었대요.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3개월 지나니까 적응되셨대요. 지금은 주 5회가 무알코올 데이래요. 주말에만 한 잔씩.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천천히 줄이니까 할만하더라고요. 담배 피우시나요? 하루 한 갑. 담배는 혈관을 망가뜨려요. 폐도 망가뜨리고요. 끊으셔야 합니다. 평생 피웠는데 어떻게 끊어? 갑자기 끊으면 힘들어요. 금단 증상도 오고요. 천천히 줄이세요. 첫 주에는 하루 한 개비만 줄이세요. 하루 20개비 피우셨으면 19개비로 줄이세요. 둘째 주에는 18개비, 셋째 주에는 17개비. 이렇게 천천히 줄여나가세요. 20주 후면 0개비가 됩니다. 75세 김영철 씨는 50년간 담배를 피우셨대요. 이제 끊어도 소용없어. 평생 피웠는데. 그런데 기침이 심해지셨어요. 숨도 차고요.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폐 기능이 많이 떨어졌대요. 지금이라도 끊으셔야 합니다. 김영철 씨가 결심하셨어요. 하지만 갑자기 끊으려니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하루 한 개비씩 줄이기 시작하셨어요. 20주가 지났습니다. 완전히 끊으셨어요. 지금은 기침도 줄었고 숨도 덜 차대요. 천천히 줄이니까 할만했어요. 갑자기 끊으려고 했으면 실패했을 거예요. 주간 체크리스트.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일주일 동안 뭘 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 드릴게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혈압 측정 아침 식사 전. 혈압 기록 수첩에 적기. 달걀 2개 우유 아침. 생선 두부 점심. 닭가슴살 콩나물 저녁 햇볕 15분. 오전 10시에서 11시 물 5잔, 식사 전 3잔 간식 때 2잔 의자 일어나 앉기. 10회 3번. 싱크대 스쿼트 10회 복도 걷기 10분 3번. 전화 세통 3분 이상. 세 사람. 대화 노트 기록. 취침 90분 전 TV, 핸드폰 끄기. 따뜻한 물 1컵. 저녁 감사 3가지 적기. 월요일, 목요일. 무알코올 데이 술 안 마시기. 매주 확인. 담배 개수 줄이기 일주일마다 1개비씩. 일주일 체크리스트 점검. 빈칸이 채워질수록 85세의 벽은 문으로 바뀝니다. 이 체크리스트 프린트해서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매일 실천하면 동그라미 그리세요. 일주일 후 보세요. 동그라미가 얼마나 채워졌나요? 50%? 좋습니다. 70%? 훌륭합니다. 90%? 완벽합니다. 100% 채울 필요 없어요. 70에서 80%만 채워도 충분해요. 오늘 한 칸부터 채워볼까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하세요. 물 1잔 마시기.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1회. 가족한테 전화 1통. 뭐든 좋아요. 하나만 하세요. 그리고 체크리스트에 동그라미 그리세요. 축하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체크 완료. 78세 정미숙 씨는 1년 전부터 이 체크리스트를 쓰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엔 30%밖에 못 채우셨대요. 너무 많아서 못하겠어. 하지만 포기 안 하셨어요. 매주 조금씩 늘려나가셨어요. 3개월 후 70% 채우셨어요. 6개월 후 85% 채우셨어요. 지금 정미숙 씨는 79세예요.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시대요. 이 체크리스트 덕분이에요. 매일 동그라미 채우는 재미로 살아요. 마지막 당부.
85세를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공통점 4가지. 기억하시죠? 첫째, 대충 관리. 보이는 곳에 두고 작게, 자주. 둘째, 병을 키우는 습관. 약은 꾸준히, 염분 당분은 확실히, 운동은 매일 조금씩. 셋째, 고립. 전화 333, 동네 역할 하나, 대화 노트 쓰기. 넷째, 잘못된 식습관과 수면. 단백질 꼭 먹기, 햇볕 15분, 물 5잔, 취침 90분 전 화면 끄기. 이 4가지만 지키면 85세의 벽은 문이 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김순옥 씨는 81세에 시작해서 회복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76세에 시작해서 건강해졌습니다. 최영희 씨는 79세에 시작해서 잠을 되찾았습니다. 정미숙 씨는 78세에 시작해서 85%를 채웠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냥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한 칸부터 체크리스트 프린트 하세요. 냉장고에 붙이세요. 오늘 날짜에 동그라미 하나 그리세요. 그리고 시작하세요. 물 한 잔 마시기. 의자 일어나 앉기 1회, 전화. 한 통. 이 중 하나만. 내일은 2개. 모레는 3개. 일주일 후 당신의 체크리스트는 동그라미로 가득할 겁니다. 한 달 후 당신의 몸이 달라질 겁니다. 6개월 후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85세는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두드리지 않으면 닫혀 있지만 두드리면 열립니다. 오늘 첫 번째 노크를 하세요. 당신의 85세 문이 활짝 열릴 겁니다.